이슈. 네, 이슈. 자, 8월 두 번째 시간이죠. 국토부가 전기차 규제 개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. 배터리 소유권을 자동차와 분리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고, 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의 구독 서비스가 또 허용이 된다는 거겠죠. 뭐 요즘 별별 구독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까지 네. 구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. 이 전기차의 핵심은 바로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구독한다고 하면 좀 전기차 값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사실상 이론상은 그렇습니다. 네. 저도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요. 이 국토교통부 이 보도자료거든요. 네. 니로 EV 같은 경우가 4,530만 원인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이 2,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. 간 약간 안 되네요. 한 40%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. 네. 아, 그래서 이 자동차와 별도로 배터리를 구독할 수 있게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에 배터리 소유주를 기재를 하도록 수정하겠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도자료에 기재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자동차의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다. 왜냐면 이 표에 보면은 4,500만 원대의 니로에서 배터리 가격이 일단 2,100만 원이 빠지고 그다음에 전기차니까 여러저러 보조금이 나올 그렇죠.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니로를 1,430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. 이렇게 보도를 하기는 했어요. 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네. 또 어떻게 보면 네. 살짝 네. 이 조사모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네. 이 어차피 유지 비용은 나눠서 내는 개념이잖아요. 그렇죠, 그러니까 그렇죠. 당장 전기차 값만 반값이라는 뜻 아닌가요? 그러니까 저도 저 말에 완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완전 네. 적극적. 네, 진짜 저는 네. 지지를 하는 게 이게 보도 자료만 보면은 이게 과연 일반적인 소비자 있잖아요. 이게 일반적인 소비자한테도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. 네, 사실 뭐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니면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있을지도 일단 궁금하고요. 그리고 왜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는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권 PD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? 일단은 이 전기차 배터리의 구독 경제가 네.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 있어요. 네, 바로 중국 시장이거든요. 근데 중국 시장에는 이 배터리 구독 시장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오. 중국 전기차 중에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배터리 교체라고 하면 예전 구형 뭐 배터리를 새 걸로 바꾼다 이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렇죠. 이 배터리 다 쓰면은 빼고 새 거 꽂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. 아 옛날 핸드폰. 네, 옛날 핸드폰. 네.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 따로 있어요. 따로 있어서 차체 하부에서 다 쓴 배터리를 분리를 해갖고 충전해둔 배터리를 이렇게 꽂아놓는 시스템이에요. 네. 예. 그럴 때는 확실히 구독형 서비스가 맞는 게 일단은 이 차에 꽂혀져 있는 배터리가 내게 아니잖아요. 이건 이 서비스를 같이 사용한 사람들의 공공으로 쓰는 배터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. 충전도 그렇죠. 해주고 문제 있는지 점검도 해보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구독 서비스가 맞는 거죠. 근데 뭐 좀 살짝 궁금한 게 제가 전기차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는 걸 보니까 차체 밑에 그냥 붙어서 나오더라고요. 네네.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터리를 구독해서 이렇게 교환하는 게 가능할지도 좀 사실 의문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게 구독 서비스가 맞을까라는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. 네. 하드웨어에 대한 구독 서비스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빌려 쓰는 거잖아요. 말이 좋아서 구독 서비스지 이거 사실 렌트거든요. 네. 그러네요. 이 구독 서비스가 일종의 장기 렌트 네. 이런 개념 아니에요? 맞아요. 실물이든 서비스든 뭐 어쨌든 간에 렌트를 하게 되면은 네. 대여자의 과실로 인해서 그 제품에 파손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뭐 대여해준 업체에서 기본적인 관리는 해주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장기 렌트카를 빌리게 되면은 타이어 교환도 그렇죠. 해주고 그다음에 정수기 렌트하면은 이제 필터도 갈아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기차처럼 내장형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를 관리할 게 없어요. 그리고 배터리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제조사에서 보증해 주잖아요. 만약에 제조사의 이런 보증이 끝났을 때 보증 기간이 끝나도 우리는 어쨌든 이 배터리의 소유주니까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갈아줄게. 무상으로 갈아줄게. 네. 이러면은 얘기가 돼요. 근데 일단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에 뭔가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가격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럼 관리 차원에서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 가격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쵸. 딱히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적어도 구독했을 때 비용이 이거를 할부 구매했을 때보다는 싸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런 사업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. 나중에 차량을 폐차할 때
이 폐배터리를 이 대여해준 곳에서 다시 수거해 가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나중에 폐배터리의 사업이 뭐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해서 구독료를 낮춘다라는 상품도 있긴 한데요. 근데 이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 봤을 때 새 차를 사서 보통 폐차할 때까지 타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? 저는 한 11년 정도 타고 있는데 기껏해야 한 5, 6년 아니에요?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. 네. 그래서 보통 타다가 이제 중고차로 팔고 이렇게 되잖아요. 나중에 폐배터리 수거해 갈 거야 그랬는데 나 차 팔 거야 이래버리면 네. 또 애매해지는 상황이 아.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를 보완한 뭐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이 할부 구매와 비교해 가지고 이 구독 서비스의 비용이 더 저렴할 것인가, 좀 이득일 것인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네요. 과연 이 법안이 모두에게 이루었으면 좋겠고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어요. 말씀하신 대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예. 최근에 시내버스들이 좀 전기차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 혹시 보셨나요? 그렇죠. 많이 봤죠. 예. 네,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큰 차를 움직이려면은 얼마나 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겠어요. 네. 엄청 크죠. 네. 자이언트 배터리. 그렇죠. 자이언트 배터리가 들어가겠죠. 그래서 이 전기 시내버스가 보통 대당 가격이 한 4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거를 막 살려고 그러면 사실 운수업체에서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. 그래서 때마침 이제 어떤 업체가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제 시행하게 됐다고 운수회사랑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. 전기차 배터리가 일반적인 사용자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했는 바로 이 부분이네요. 배터리의 보증 기간이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겠네요. 네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운수회사가 월 정액을 이렇게 비용을 내는 대신에 네. 대여업체는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식으로 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특수한 상황, 이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도 원체 길기도 길거니와 네. 그다음에 보통 한 번 구매를 하게 되면은 뭐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1인 신조로 폐차할 때까지 타는 경우가 그렇죠. 많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네. 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딱 발표 듣자마자 네. 전기차 차주분들이 환호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버스뿐만 아니라 그런 일반 전기차를 위한 구독 서비스도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보통 전기차가 기본 5천, 6천만 원대이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요즘 보조금도 100%다 받기 쉽지 않으니까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. 지금까지 네.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우리 꾸앵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 너무 좋겠죠.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의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점쳐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명확해지고 이게 사업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 나중에 폐배터리만 수거해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하게 된다면은 구독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자동차의 패러다임 자체가 요즘에 너무 급박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사업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또 어떤 신사업이 생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네,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도 커지는 만큼 다양한 사업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소비자한테 정말 와닿는 그런 사업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자,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런 사업이 꼭 나오길 바라면서 기대야 슈슈슈.